프로의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뭐냐면요, 일을 빨리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요, 상위권,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까요? 밑에서 하위권,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오르려는 자는 여러분, 빨리 하는 수밖에 사실 없어요. 자, 돈, 기득권이 훨씬 많죠? 인프라, 기득권이 훨씬 많겠죠? 네트워크, 기득권이 훨씬 많습니다. 기득권이란 뜻이 뭐예요? 이미 이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려고 하는 노력을 2배, 3배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빨리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아시죠? 자, 토끼는 빠르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행동을 해가지고 기득권에 올랐지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오르려는 자만큼 계속해서 빨리 못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승자의 저주입니다. 계속 이기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태만하게 돼 있고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빨리 하시면 됩니다. 빨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위권, 하위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거의 유일한 태도일 수 있어요. 속도라는 개념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빠른 일 처리에서 이 의미에서 한 가지 또 짚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빠르게 일한다는 거는 그냥 막 빠르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빠르게 일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빠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빠르게 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빠르게 일을 한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겁니다. 자, 실력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들어가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일하면서 실수가 없는 거, 요걸 합친 게 빠른 일처리라는 거. 그렇죠? 속도 플러스 실수 최소화는 프로입니다. 이게 프로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아마추어는 속도만 빠를 수 있지만 실수가 많고, 막 실수가 많은데 속도는 느리고 이런 거라면 프로는 뭐예요? 속도 플러스 실수 최소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본업에서 이 프로가 되셔야 돼요. 속도도 2배, 실수는 절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부자의 행동 습관입니다. 부자의 마인드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출판사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해요. 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프로가 책 읽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마추어가 책 읽는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책 읽는 속도는 프로가 빠르겠죠? 그러면서 또 내용 파악은 누가 더 빠를까요? 프로일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프로, 실력,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똑같은 책을 봤는데 훨씬 빨리 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기승전결 스토리텔링이 더 빨리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더 일을 꼼꼼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더 몰두하고 싶어서 한 달의 시간을 주세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진지하거나 더 몰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실력이 없다라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볼 때는 더 시간을 달라라는 건 뭐냐면 평소에 그만큼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를 말한다는 거죠. 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속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속도가 부자의 행동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 핸디캡을 그대로 수용하고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갈고 닦을수록 오히려 그 약점이 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일본에
우메보시라는 반찬이 있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밥에 얹어서도 먹고, 이게 김치 같은 건데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일본에는 이제 우메보시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매실을 소금에 절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매실이 너무 쉬어가지고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 버렸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매실에 이걸 더해보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실을 신맛에 고기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매실 자체를 그대로 인식하면서 다른 것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거라는 거죠. 이 우메보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먹밥, 죽, 도시락, 어느 음식에서나 안 어울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일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거를 잘 못해요. 내가 창의적인데 꼼꼼하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핸디캡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핸디캡에 집중을 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 핸디캡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핸디캡의 영향을 축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강점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이 핸디캡을 갈고 닦아서 강점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평불만만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갈고 닦는 행동으로 잇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사이토 히토리가요,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해지고 싶어가지고요, 별의별 건강법을 다 공부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 사이토 히토리가 세운 회사가 뭐냐? 바로 건강식품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거 핸디캡이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이토 히토리는 공부를 했고 결국 회사를 세워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히토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은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죠. 핸디캡이 강점이 된 겁니다. 핸디캡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자는 인생에서 이런 역설, 그쵸? 이런 반전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신의 선물은 처음에는 컴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핸디캡을 준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한번 궁리를 해보라는 거죠. 불평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궁리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성숙으로 나가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원을 이렇게 바라보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거로는 부족한데? 어디서 더 새로운 자원을 더 끌어와야겠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자원을 더 입수하려고 하는 조직이 있는 거고요. 이 반대편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A, B, C인데 A와 C를 콜라보를 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활용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결과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원을 자꾸 더 외부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조직은요, 불필요한 자원까지 습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기존 자원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새로운 자원을 외부에서 계속 조달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에는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빈손처럼 느끼게 되고 동기가 저하되고 성과 저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했다는 조직은 어떻게 했느냐? 스트레치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쭉쭉 스트레칭 있잖아요. 몸을 쭉쭉 늘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주어진 자원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거죠. 더 빠르고, 그쵸? 신속하고
신속하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리고 주어진 것에서 결합을 하면서 창의성도 상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향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고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내가 더 갈고 닦을 수 있을지 그것에 고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모두 스트레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신이 여러분들에게 준 핸디캡은 무엇일까? 그 핸디캡이 있다면 불평, 불만을 멈추고 어떻게 갈고 닦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How? 나에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면서 그 상태에서 최대한 살려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신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